현재 시간 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좀 시장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개인이 잘 나가다가 지수가 또 상승폭을 반납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일단은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고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그 바톤을 좀 이어받은 것 같았는데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올라도 불안하신가요? 올라줬다가 떨어지면 불안하죠. 아, 그렇군요. 네. 급락해도 불안하고 네. 올랐다가 떨어져도 불안하고 맞아요. 주식 하는 게 다 불안하시네요. 저는 그래요. 일단 지금 뭐 심리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급하게 한번 밀렸다가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쪽에서 약간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하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은 큰 변화 없다는 데 계속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계속 종목 고르기 그리고 또 이 지금 발표하는 실적 흐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 계속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시장을 좀 흔들었던 단기적으로 뭐 중국의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또 오늘까지 또 나오는 동향을 보다 보니까 금리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월말에 어떤 수급의 압박을 가져갔던 연기금 매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도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베이시스 같은 경우 지난 월말까지 상대적으로 선물과 현물이 더 많이 벌어졌던 현상이 나오다가 지금은 또 많이 좀 좁혀졌죠. 그러다 네. 보니까 프로그램 매물 압박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들 이런 쪽을 봤었을 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믿을 거는 수출이 좋아지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단기적인 흔들림은 일단 또 이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준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데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 흔들림에 너무 일일비하지 말자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수출 지표가 좀 호전되고 있다는 걸 가장 또 긍정적으로 꼽아주셨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도 반등을 해줬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램과 낸드 양날개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거든요. 여기에 M16 공장, M16이라고 부르나요? 어떻게 불러요? 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M16이라고 그러죠. M16이에요? 네, 꼭 영어를 써야 되나요? 왜냐하면은 총기 쪽의 얘기다 보니까 네. 무시하십시오. 그냥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럼 M16 공장을 완공했다고 하고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이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말들이 많았지만 하겠다라고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공장 완공 그리고 이 분야에 들어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SK하이닉스도 기존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특히 극장에선 EUV 관련된 공정을 통해서 차세대 디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를 적용해서 이제 또 어떤 10나노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4세대 정도로 보여지는데 네. 좀 더 미세 공정이 추가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이게 장비 들여놨다고 또 바로 되느냐? 아닙니다. ASML이라고 하는 또 유수의 장비를 파는 반도체 EUV 쪽에 강자가 있죠. 이쪽 같은 경우 뭐 대당 한 대 팔면은 1,500억, 2,000억입니다. 이 정도의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네. 설치하는데도 3개월,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양산하기까지는 일단 여름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서둘러서 EUV 장비를 들여놓느냐? 당연히 디램이 호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를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의 SK하이닉스의 기술력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올해도 호황을 계속 누려보겠다. 이런 전략들이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EUV 공정이 이제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가 들어가는 M16이거든요. 이 공장 자체가. 네. 그래서 이 분야 AUV 공정을 마이크론도 하고 삼성전자도 하고 SK하이닉스까지 뛰어들었으니까 관련해서 장비주들을 보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떤 종목들이 포함돼요? 네, 그래서 일단 관련된 기사와 함께 나오는 종목들이 한 4종목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뭐 넥스틴이라는 회사 네. 같은 경우가 다크필드 영역의 검사 장비 쪽으로 알려지면서 이쪽에 수혜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요.
예, 저는 다크 서클, 다크필드. 네. 네. 그러면서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있죠. 그래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 계측 분야 쪽에서 오버레이 장비를 생산하는데 이쪽도 같이 연관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APTC 같은 경우도 시각 장비 업체로 SK하이닉스의 어떤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는데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 기사와 함께 뭐 그렇게 강하게 변화가 되는 종목들은 약간 좀 없는 편이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이 EUV 관련된 쪽은 앞으로도 계속 국산화 쪽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적기 적소에 어느 정도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또 관련된 강자들이 있죠. 두 회사가 있습니다. SNS텍과 FST 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는 펠리클 쪽부터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SNS텍, FST까지도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SK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이 역시도 지난주 이제 시장 때문에 같이 밀렸다가 네. 어제 오늘 되돌림 현상이 연출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은 오늘 장 동반 매수합니다. 지금 따라 사도 괜찮아요? 가격은 딱 지금 가격이 중심 가격입니다. 네. 즉 한번 이 밑으로 지금 13만 원대 밑으로 밀렸을 때는 그나마 어떤 매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딱 거기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박스권의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딱 사자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혹시나 이제 계속 하향되는 가격대, 뭐 한 12만 원대 안쪽이 제일 좋겠지만은 이 정도 부분에서는 일단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가격대 한 15만 원대까지는 열려둘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뭐 그렇다고 12만 원대가 강하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시장 상황이 아직 그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안쪽에서는 계속 움직이면서 특히 실적 발표, 특히 디램 업황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타진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공략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가격대가 딱 기준점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로는 15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11만 5천 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SKC를 한번 볼게요. 오늘 흐름 좋습니다. 장중에 11%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고 현재는 5.22% 상승하고 있는데 이 동박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네. 자회사 SK 넥슬레스가 2차 전지 소재 동박 공장을 또 말레이시아에 증설을 했는데 계속 2025년까지 증설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럼 그 동박에 대한 그만한 수요가 있어서 늘리는 거겠죠? 그렇죠. 네. 동박이 뭔지는 아시죠? 그때 배웠잖아요. 예, 2차 전지. 네, 기억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요. 네. 테마가 할 때 배웠죠, 저희가. 그렇죠. 네. 얇게, 네. 그 동을 얇게 저미는 거. 예, 이 기술을 종이보다 더 얇게. 네. 예, 이렇게 얼만큼 얇게 만드느냐가 가장 큰 기술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음극재 쪽의 집전체로 사용하다 보니까 더 얇고 길고 가늘게 뭐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배터리의 용량이나 효율이 더 늘어난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게 되는 가장 또 핵심적인 소재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동박 관련된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기업들의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에 첫 4만 톤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18%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2025년까지 연평균 25%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부각을 받는데 SKC는 좀 눌렸다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는데 일진 머터리얼즈가 요즘 추세적으로 강하죠. 같이 동박 때문에 또 부각받던데요. 네, 왜냐하면은 생산 능력으로 보게 되면 네. 지금 SKC 넥실리스보다는 훨씬 더 생산 능력이 좋습니다. 좀 높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에 따른 부각을 받고 또 비슷한 업체가 예전에 두산 솔루스 첨단 소재죠. 네. 이 회사도 있는데 약간 생산 능력은 한 3위 정도 되다 보니까 동박 삼형제 이 세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는 일진 머터리얼즈가 생산력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C는 그 중에서 이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의 그 자립의 대표주자라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SKC에 대한 모멘텀은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일단 요즘 화학 업체들도 어떤 새로운 제조병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실적 나오게 되면은 이쪽이 좋다란 어떤 특성 품목과 함께 기대감이 높은데 SKC는 일단 동박 쪽으로 자회사와 함께 나오는 모멘텀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직 그렇게 지금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고려 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 동박 쪽의 사업을 진출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회사 100%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 온산 공장이죠. 여기서 이제 완공을 해서 이제 동박 사업에 뛰어들 걸로 보이지다 보니까 좀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도 좀 시간은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중요한 소재 쪽에서 국산화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SKC 제가 방송하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이라고 또 최선호주로 갖고 오신 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SKC에 대한 관심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것 같은데 현재 가격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더 가져가 봐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보여주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앞선 건 사실이죠. 하지만 올해 나오는 실적 예상치를 보게 되면 그 눈높이를 맞춘다. 그러면 주가는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준은 직전 고점대에 있고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빨리 움직이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시세 중심은 약 한 12만 5천 원대 전후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어떤 그 안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단계 레벨업된 한 15만 원대까지는 보는데 아마 상반기 중에 계속 나오는 실적들이 분기 실적들이 계속 업사이드 된 실적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겠죠.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어떤 동박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5만 원 그리고 매수가는 13만 원 이하에서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이 이제 13만 500원이니까 살짝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매수 포인트 노려보세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번엔 코오롱인더인데 영업이익 400% 확정된 게 아니라 400%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 증권가의 분석 때문에 오늘 코오롱인더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어디냐면 키움증권에서 목표 네. 주가도 상향하고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확 높여놨는데 그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업체들이 네. 특별하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나오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생산 가격의 P라고 그러죠. 네. 뭐 생산한 양이 Q면은 P가 계속 높아지면서 피가 나겠네요. 네. 피가 계속 높아지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Q까지도 맞춰주다 보니까 같이 실적과 수익성이 가격도 늘어나고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네요?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네. 왜 그게 표현이 안 될까요? 네, 이 두 가지가 다 움직이다 보니까 나오는 대표적인 변화들이 이런 화학 섹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코오롱인더도 거기에 걸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코오롱인더가 뭐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효성 첨단 소재 아시죠? 네. 효성 첨단 소재에 플러스 패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코오롱인더도 우리도 어떤 소재 쪽의 강자인데 너무 저평가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의 보고서와 함께 이런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타이어 관련된 타이어 코드죠. 이쪽도 계속 어떤 산업 소재 쪽의 측면 쪽에서 계속 부각 받을 수 있고, 맞아요. 패션 쪽도 충분히 어떤 겨울과 이어지는 성수기 쪽의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위축이 돼 있지만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베트남 공장의 증설 효과까지 더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올해 영업이익이 한 또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도 효성 첨단 소재 따라가자, 뭐 효성 TNC 따라가자 이런 분위기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요즘 화학업체에 대한 증권사들의 좀 호평이 많은데요. 네. 예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타이어 부분에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요즘 이 장갑, 위생 장갑에 대한 수요 늘어났죠. 거기다가 레깅스 수요도 늘어나면서 화학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코오롱인더의 경우에는 수소차주로도 부각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여기서 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아라미드라고 합니다. 아라미드요? 네, 무슨 아랍 왕자 이름처럼 예, 나오는데 네. 이게 황금실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과거에 많이 쓰였던 대표적인 또 섬유 소재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방탄복에도 쓰였다고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어떤 특별한 방호복 쪽에 많이 쓰였는데 이게 점점 더 이제 5G 쪽이나 그리고 또 전기차의 경량화 소재로 쓰이면서 수소 쪽 같은 경우도 수소 저장 탱크 관련된 쪽에서 뭐 탄소 섬유도 부각받지만 이 아라미드 관련된 쪽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같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용도가 늘어나면서 실적 흐름들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아마 사업 보고서상에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코롱인더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0%나 증가한다면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충분히 올릴 만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가격 전략도 저희 같이 따라가서 수정할까요? 네, 일단 지금 주가가 또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5만 원대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타이밍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 갭상승이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은 따라가는 전략들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살짝 지켜보셨다가 적어도 오늘 저가 때 한 48,000원대 밑에서 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즉 갭을 어느 정도 좀 메꾸는 과정 쪽에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타이밍은 조금 더 늦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가격은 일단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되면 한 6만 원대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코롱인더도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붙었는데요. 안타깝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목표가는 62,000원 그리고 매수 가격은 5만 원대 초반에서 그 밑에서 또 해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도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좀 반납하면서 1%대 오름세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샀고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 발을 뺨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들은 샀다고 하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게임주만이 아니고요. 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사는 종목, 1월 달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2위 인스턴. 네. 네, 카카오, 3위 LG화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즉 작년에 많이 뜨거웠던 BBIG 다 사네요. 네, 거기서 그러네요. B만 빼고 BIG는 삽니다. B는 바이오 쪽만 약간 좀 혼조고 나머지는 다 산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게임 쪽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매수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넷마블도 1월 22일 이후부터는 계속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쪽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은 또 지난해 4분기 공격적으로 신작 게임들을 발표해서 그에 맞는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 평을 받습니다. 올해는 기대해봐도 괜찮을지요? 네, 1분기 중에 나온다는 게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네. 세븐 나이츠 쪽의 IP를 가지고 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데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제2의 나라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브리 스튜디오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세요? 네. 이웃집 토토로. 네, 알아요. 영화죠. 네, 애니메이션. 죄송합니다. 네, 상당히 인기 있었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죠.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또 MMORPG 쪽으로 게임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갬성이죠. 갬성 돋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조금 더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일단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브리를 모르다니 헐 이렇게 글 올려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분야는 좀 몰랐네요. 빅히트 상장을 앞두고 넷마블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천단까지 갔다가 20만 원 고지까지 갔다가 그 이후로 쭉 밀려서 정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채팅방에도 넷마블에 대해서 건의하신 분들도 참 많으셨는데 이러한 신작 모멘텀 그리고 올 한 해 수익성 개선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다시 20만 원 부근까지 갈 수 있을까요? 20만 원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그 전에 거쳐야 될 관문이 한 15만 원, 16만 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를 돌파를 할 정도로 어떤 뭐 기업의 모멘텀이나 네. 또 신작 흐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대로 나오느냐라는 여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탄력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일단은 직전 고점대에서 강하게 밀렸던 가격대가 15만 5천 원대 중반대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1차 목표가로 삼으시고 거기서 탄력들이 강한지 변화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제 다시 또 힘이 없어서 14만 원대를 뭐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시 힘이 없어지는 과정이죠. 그런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은 지금은 꾸준한 매수가 보강되는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16만 원, 중간 이제 도전 가격인 16만 원, 그 이후에 20만 원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2천 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핫한 네이버는 저희가 잠시 후에 따로 이 네이버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여기서 김민수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